그 밖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문명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의 영역 내에 마트라고 하는 우주적인 질서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벗어나면 되고 벗어나면은 무질서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이집트로 확립시키는 거죠. 트루먼이구나. 그 공간 안에만 있어야 돼. 트루먼 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게 안에 있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외래 지역에 경제적 이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바트 지역에서는 나무로 가져와야 되고 위에서는 금을 가져와야 됐어요. 근데 경제적 이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관리라는 게 이집트가 압도적으로 강한 국가다 보니까 받아주고 한테 때리고 그거 뺏어먹고 근데 너네는 그냥 오락토로 남아있어. 너네 이집트가 아니야. 선을 분명히 긋는 거죠. 대신에 얘네들이 저 히타이트 쪽에 붙으라고 하면은 다시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또 때려가지고 너네 이집트 쪽에 붙어있어. 이런 식으로 관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밑줄 긋고 돼지고리 땡땡이 4대 문명하면서 특징들 배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개방형 문명 밑줄 긋고 뻥 뚫렸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세를 빚지 않을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사하라 사막, 위에는 뭐 지중해 또 이런 식으로 고립형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풍요로운 세상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대세를 믿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세계사 시간에 이제 배웠거든요. 그게 맞나요 이게?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저도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되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 4대 문명이라는 개념부터 문제의식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교과서, 세계 교과서 보는데 4대 문명의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4대 문명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우리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는 중국어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문명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 담론이 만들어진 시점이 20세기 초반이고요. 중국의 양계초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인민들의 민족의식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중국 고대 문명을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던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하라파 문명이랑 이렇게 한 카테고리에 넣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우리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 중 하나야라는 그렇죠. 개념을 놓기 위해 그런 식으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 네 문명권들이 전부 다 차이가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되게 떨어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수였습니다. 사람들보다 실수가 많이 지금 교육 커리큘럼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육의 실수였습니다. 교육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 수련도 누가 실수를 하는데 나가는 게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딱 실수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되게 자잘한 실수가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가서 이집트 파라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 파라오 가운데서 세트나크트 파라오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거의 한 1000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전에 2700년 경에 사나크트 있었잖아요. 세트나크트, 사나크트 계속 사나크트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놀라운 게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생각이 난 생각이 나고 벌떡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나간 거예요. 편집 중이었어. 그래서 자기들이랑 저한테 관리 메시지를 보내서 자막으로 가는 소리 달라. 그래가지고 이 자막으로 제가 이게 보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남았어요. 저 나갔는데 이제 자막으로 나갔는데 저는 사담 후세인이 승리를 많이 썼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담 후세인은 주변에 시아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끝난 다음에 다 나가고 시아들이 바꿀 수 없다 소리. 저는 그 라디오 생방송에서 저는 몰랐어요. 계속 페가폴에서
망하는 방향이 됐는데 우리 이집트 문명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인데 철기로 변환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집트 문명은 철기로 변하지 않고 그냥 청동기로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또 이집트 문명 자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적인 문명이기 때문에 변화를 별로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원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사회 목표거든요. 게다가 철이라고 하는 철강석을 구한 50km 신호 위반 가속 단속 구간이었다. 돌아가 1km 50km 신호 위반 가속 게다가 단속 철이라고 하는 철광석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철공기로 잘 싸워 나갔는데 나중에 외부에서 정말로 철기로 외부에서 정말로 철기로 무장한 세력이 등장했을 때 예컨대 이제 아시리아는 완전히 철기로 무장한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청동기기 갖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정복당하고 그때부터 이집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죠. 그 이집트는 그리스 계통의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이제 프토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까지도 완벽하게 철기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세계사적으로 기술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비슷한 것도 중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를 정복하고 있어 만누기 노예 왕조거든요. 얘네들하고 누가고 그때 라이벌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하고 됐는데 오스만은 하야를 쳤어요. 만누군 남자 새끼들이 치사하게 머리서 쏜다고 남자답게 싸워야지. 그러다 끝났습니다. 이거 약간 인디아나 존스 영화라면 앞에서 막 화려하게 팍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빵 이게 그 장면에 되게 뒷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사실 연출된 장면이 아니에요. 그 약간 애드립인데 그 당시에 그 인디아나 존스 역할을 맡은 해리슨 포드가 이지를 앓고 있었거든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시나리오는 채찍을 가지고 싸우는 신이었는데 액션을 취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 해리슨 포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채찍이 아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디아나 존스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전 어린 시절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지가 뭔데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약탈하냐고.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사실 역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용 방송관에 있는 것 중에 수익 때문에 영국제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돌려야 되고. 어드벤처 뭐 이런 관점 제국주의자 같은 근데 사실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디아나 존스 영화 자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인데 이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박은 현대적인 어떤 학문으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행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당시에. 인디아나 존스는 약간 19세기로 몰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행하는 어떤 부분을 부순다든지 뭐 마음대로 우리 갖고 다니는 하는 그런 형태들은 공감될 수는 없지만 영화 자체가 인간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낭만을 잘 이렇게 먹어야 한다. 인디아나 존스가 연관되는 데 미국에서는 80년대 유학과를 지원하는 생겼었잖아. 50km 신호 위반 가속 단속 구간이었다. 헛설 신다. 50km 신호 위반 가속 단속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토바이를 보내요. 북한 기밀성이 보낸 역사들이 원래는 이게 노브파이트가 아닌데 이게 노브파이트라는 보내들었어.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이 큰 타격을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해군 당국이 우리가 노브파이트를 할 수 있는 노브파이터들을 우리가 양성하자 해서 베트남전 당시에 만든 게 탑건수거든요. 그 북한 파일럿 말씀하셔가지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집트로 흘러왔는데 지금 이집트에 가시면은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에 사라딘이 세운 성체 그 유적에 가시면 이집트 군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북한의 민족화가들이 이집트 역사를 그려서 이집트 측에 선물해준 그림이에요. 만수대 창작한 예, 엄청 유명한 민족화가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북한이랑 이집트는 오랜 기간 동안 혈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랑 이집트가 국교를 짓게 된 게 1995년이거든요. 굉장히 늦죠. 그 이전에 영사관계만 있었는데 그 이유가 김일성과 당시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가 둘이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 쪽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이 1964년에 죽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랑 국교를 맺지 않은 거죠. 어쨌건 그렇게 이집트와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 당시에 북한 측에서 이집트의 파일럿들을 훈련시켜주는 교관을 굉장히 많이 파견했었다고 해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북한 파일럿들이 중동전쟁 당시 직접 출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북한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못한 상태였어요. 북한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왜냐면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흥남부도 철수를 하면서 월드스 빅토리오를 타고 도제도로 출발하는 마지막 때 그래서 피난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중공군들이 밀려와가지고 중공군들이 흥남부도 영국이 다 죽는다. 이 고증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함경도 주민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들이에요. 평안도에서는 심지어는 중공군을 환영을 해서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함경도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도 중공군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환영을 하죠. 근데 왜 그러면 월드스 빅토리오 같은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시도했냐? 그때 메가하더가 무려 27발의 핵무기를 함경도와 만주에 뿌리겠다라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불과 5년 전에 45년도에 일단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떨어진 걸 5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참상을 알아요. 그래서 함경도 핵무기 떨어진 게 다 죽는다. 탈출하자가 흥남도 철수였는데 그때부터 북한은 노이를 지거든요.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핵을 개발하면 뭐하냐? 비핵화가 필요하다. 달릴 수 있는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는데 기술을 안 줘요. 처음에는 이제 북소련에게 이제 그 기술을 달라 했더니 90년대 초반대가 중공이랑 소련이랑 북쪽으로 얘기했던 미사일을 줬대요. 미사일 기술 준비. 김정동이죠.